동양뉴스TV 주간 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는 354명, 305명, 336명, 467명, 451명, 370명 등으로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감염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사례까지 발생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올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이제 봄철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봄철 4차 대유행이라면 오는 3월, 4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지난해 11월쯤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12월 말쯤 정점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또다시 이 대유행이 찾아온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새해 들어 둔화하다가 정체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3월 4차 대유행 가능성도 공식 언급했는데요.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3월에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전문가와 방역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는 것도 4차 대유행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윤 반장은 봄철 유행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년이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모두 지친 모습이에요. 네. 또다시 4차 대유행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일단 4차 대유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뽑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감염자는 39명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는 27명, 남아공발 7명, 브라질발 5명으로 집계됐고요. 이 중 4명은 지역사회 내 N차 전파 사례에 해당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본격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본격 확산할 경우 감염 속도나 규모 면에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건데요. 여기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 이후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양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더 센 데다 지속력도 훨씬 더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이 바이러스 추가 유입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직장 등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중동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 분석 확대, 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백신이 이번 달 도입이 되죠? 네. 이달 중순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세계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진에게 첫 접종될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약품 특례 수입 제도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질병청장이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화이자사의 백신 코미나티주 11만 7천회, 약 6만 명분에 대한 특례 수입이 승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부터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달 중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은 어쨌든 다행스러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표 4표로 가결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의원 161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날 탄핵안 가결에 따라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습니다. 현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탄핵인 만큼 국민들 중에서는 일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어떤 주장을 내놓은 건가요? 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러한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는 또 여야가 강력하게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의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는데요.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풀이 졸속 탄핵 사법작업 규탄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가결, 이거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탄핵 가결과 함께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네.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96초짜리 녹취 파일도 공개됐다고요.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이 양승태 의혹 관련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때인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정치권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는데요. 문제는 임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 공개된 후 면담 당시 정치권 탄핵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거짓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공개 사과했는데요.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데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당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직업 중 하나가 법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 법관들의 이러한 싸움,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 소식 하나 짚어보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미얀마군 TV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군 최고 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는 이어 장관과 차관 20여 명의 지위를 박탈하고 국방부 등 11개 주요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21세기에 군부 쿠데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네, 우선 군부의 지속적인 독재 야욕, 반민주적인 행태, 극단적 범화 민족주의, 부정부패에 지친 미얀마인들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에 선거 가능한 75%의 의석 중 무려 83%를 몰아주면서 국민민주연맹은 전체 의석의 62%를 확보했는데요. 압승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군부가 반발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미얀마 정부의 자발적인 의회 해산 후 군부 주도하에 재투표를 요구했는데요.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의회 소집 시작일인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이번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유엔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4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정부 요인들의 자의적 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구금된 모든 사람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민주적 기구와 절차를 유지하고 폭력을 자제하며 인권과 자유, 법치를 완전히 존중할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나흘 만에야 성명을 내놓은 데다 그마저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군부를 직접 규탄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미얀마 사태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조만간 민심이 동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봄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코로나19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정부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우선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줘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우리 국민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